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하고자 지금 순방길에 올랐고 예. 한창 진행 중이죠. G20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올해 우리 주식시장을 가장 흔들었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대한 맞아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좀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이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가장 얘기를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자,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교수님께서는 대학에 계시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외교부에서 정책 자문도 하고 계시고 국회의장실에서도 외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현재 정부의 외교적인 스탠스나 실제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말 생생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되고 있고 네. 시간이 저희들의 주어진 게 너무 짧아서 아쉬울 수밖에 정도예요. 없는데 맞습니다. 좀 그래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약간 일반적인 얘기긴 한데 지금 G20가 열리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아까 이제 박사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워낙 우리 뭐 전쟁도 있었고요. 여러 맞습니다. 가지 또 네. 시진핑의 어떻게 보면 3연핑이라 그래서 독재 체제까지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고민도 많고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지에 대한 투자자들 그리고 세간의 관심이 높은데 일단 지금 미중 정상이 만난 뉴스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G20에서 지금 계속 현안 아니면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의제가 무엇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원래 G20는 이제 국제 경제 문제의 그 갈등이라든지 이런 네.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회의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중 갈등, 소위 전략적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격화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러면서 이게 사실 안보 이슈가 크게 대두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다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또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뭐 기후 변화 이슈라든가 원래 이제 이런 거가 많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핵심적인 게 미중이 만났다. 예. 처음으로 면대면으로 만났다. 왜냐하면 이 세계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두 양강, 세계 양대 경제체가 계속 갈등을 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책적 불확실성이 너무 강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국이 전부 이 정책 정상화의 스트레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 거대 두 나라가 예를 들어서 방향성을 좀 잡아준다면 향후에 국제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더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G20에서 시진핑 바이든 회담 또는 뭐 다른 그 강대국 간의 이런 교차,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뭔가 그 좀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지 않을까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교수님, 지금까지 나오신 소식들 계속 다 예의주시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시진핑과 바이든의 만남 그 장면 그 자체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악수를 주먹으로 한 게 아니라 제대로 손을 맞대고 웃었습니다. 네, 네. 물론 정치인들의 특유의 제스처겠지만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앞으로 전 세계 뒤흔들 것이다 라는 걱정 속에서 고의적으로 이런 제스처를 취했는지 아니면 어떤 속내가 있을지 실제로 여기서 유의미한 대화가 나올 수 있을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게 가장 네. 궁금해요. 그 사실 바이든과 시진핑은 바이든 부통령 시절에 시진핑이 또 국가 부주석을 했었기 때문에 자주 만났고요. 잘 압니다, 서로. 바이든과 이미. 시진핑은 사실 네, 사적으로 좀 친하군요. 뭐 친하다고까지는 못하지만 네. 어쨌든 잘 교류를 하고 있었고 그랬군요. 카운터파트로서. 그리고 이제 이번이 첫 만남이잖아요. 면대면으로는. 그동안 뭐 전화통화, 화상회담 이런 건 한 5번 정도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만났고 실제로 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거대한 국내 정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바이든은 이제 중간 선거를 마쳤고요. 상당히 선전을 했고 상원은 다시 장악을 했으니까 동력을 얻은 거고 그렇죠. 시진핑 마찬가지로 사면임에 성공했단 말이죠. 국내적 분위기, 뭐 국제적 분위기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걸 잘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두 나라가 뭔가 이제 흐름을 예. 다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갈등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갈등이에요. 다만 국제사회에 우리가 이 갈등을 잘 관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것. 그리고 많은 국가들을 전전긍긍하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서로 레드라인도 정하고 예.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 말씀하셨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도 예. 아 그러면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가도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일종의 그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려는 노력은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 예. 그동안 쭉 해왔던 핵심 문제는 전혀 또 다르죠. 대표적인 그렇죠. 게 이제 대만 문제, 맞습니다. 그다음에 인권 문제,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우와 중국이 생각하는 이 국제 경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은 미국이 소다자주의를 통해서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을 짜려고 그러고 디커플링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은 국제 다자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던 거고 미국은 또 미국대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중국의 그러한 방식이 국제 무역 질서와 그다음에 미국의 소위 뭐 트럼프 때부터 했던 얘기입니다마는 산업과 이 소위 이 취업 네. 이런 부분까지 제한이 되니까 서로 이거는 갈등 관계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그나마 진솔하게 했고 다시 확인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나서 예. 적어도 이 바이든이 모두 발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갈등이 그 정말 뭐 어차피 경쟁인데 갈등이 군사적으로나 뭐 이렇게 비화가 돼서 문제가 일으키는 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경쟁은 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러나 갈등 관리를 하겠다라는 입장. 그리고 시진핑도 예전보다는 조금 그 톤이 낮아졌죠. 예를 들면 뭐 대만 하면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 예. 기억나시죠? 뭐 만리장성에서 뭐 피를 예. 머리가 깨질 것이다. 이 외교적으로는 참 잘 안 쓰는 예, 표현들인데 그렇죠. 예. 엄청나게 썼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를 좀 벗어나서 이번에는 모두 발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미국을 대체할 생각도 없고 미국과 경쟁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옛날에 그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을 함께 품을 만큼 넓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갖고 뭐라 그랬냐면 이 세계는 미중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언중유골이죠. 속뜻이 뭐냐 하면 미국의 가치와 제도와 규범으로만 끌고 가려고 하지 마라. 그렇죠. 중국도 거기에 분명히 한 몫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거예요. 그나마 하나 합의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유일하게 합의입니다. 왜냐하면 네.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도 아니고 각자가 외교부하고 미국은 국무원에다가 이제 자기들 얘기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합의됐다는 게 이제 이런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서 관료들에게 소통을 계속 해나가면서 네. 책임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죠. 미중이 서로 소통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은 이번에 G20 회담에서 특히 미중 간의 회담에서 나름대로 네. 그 국제적인 어떤 메시지는 준 거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강대강으로 강하게 대립하면서 사실은 이거는 전쟁에 준하는 정도의 대립이 있겠다라는 걱정에서는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네, 네. 소통 채널을 확보했다는 것. 예. 그러다 하더라도 이제 기존의 본인들의 스탠스를 누군가의 그렇죠. 어떠한 의지에 소화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충돌을 피하자, 뭐 이렇게 약간 그래 너는 인정할게 나도 인정해줘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뭐 이를테면 뭐 대만을 친다, 뭐 공격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예.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정도로만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사실 극단으로 가지 않는 정도의 안도는 있지만 뭔가 또 서로가 뭐 관세 경제적으로는 관세를 내리면서 또 다시 화합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새롭게 변화될 건 없고요. 네. 지금 이제 이게 시작인 거죠. 예를 들어서 본격적인 시진핑 체제, 본격적인 다시 중간 선거에서 선전해서 나름대로 흐름을 가지고 가는 바이든 시스템. 이 시스템에
이제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지 그 전에 있던 것들이 뭐 상쇄되거나 이러기는 어렵다. 다만 강대강으로 치닫는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주고 자국에게도 유리하지 않으니까 뭔가 이거 분위기를 관리하겠다라는 차원에서는 첫 단추를 나름대로 낀 거다. 이 정도 선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중국 얘기했으니까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뉴스에 의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우리도 모르는 건 아니다. 이 정도의 뉘앙스를 내비치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IRA와 관련된 네네.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가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평론가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모셔갖고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나 다른 얘기들을 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공화당이 저기 상원을 장악을 하면 IRA법에 대한 정책적인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한테 호재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아니 민주당이 오히려 선전을 하면 여유가 생겨서 IRA와 관련된 법은 또 완화될 것이다. 약간 다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한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저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변화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IRA라는 게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똑같습니다. 다만 이 IRA 법을 내다 보니까 한국의 특정 산업이 집중적으로 견제를 받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도 자신들이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이 그 배터리 분야, 그 다음에 반도체 과학법에 의해서도 우리 그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핵심 기술인 반도체 분야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렇게 한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이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한국의 기술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도 고민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의 IRA법이 나왔을 때 뭐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네 못했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사실 미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 얼마 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핵심 광물을 장악하겠다라는 게 바이든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큰 틀에 대해서는 큰 흐름은 변화가 없을 거다. 다만 지금 그 양국 지도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지금 사실 의회에서도 이걸 좀 유예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공식적으로 바이든이 뒤집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원은 공화당이 또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바이든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큰 틀은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한테 약간의 공간은 주어질 수 있다. 뭐 우리만 빼줄 수는 없지만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간이 생길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민주당이 이긴 것도 그렇게 뭐 특별히 우리한테 악재는 아니다. 어차피 가는 방향이면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이나 이런 쪽에서 바이든이 계속 끌고 갈 때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공화당의 의견과 잘 조율을 하면서 가는 사이에 한국의 공간도 조금은 있을 수 있지 않냐. 특히 우리가 이 배터리 분야, 전기차 분야에는 나름대로 확고한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바이든과 시진핑이 손을 맞잡았고 그리고 우리도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고 그렇죠. 이런 굵직한 정상들의 만남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냐, 만난다면 어떤 형태로 만나느냐.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요. 시진핑이 3년임 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반사 이익을 많이 누리고 있어요. 다시 또 엄청난 그야말로 자기네만 좋은 정책을 펼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이 전 세계 시장에서 산업으로 부각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시진핑과 만난다면 어떤 얘기를 할지 그리고 정상회담 성사될지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와 관련해서까지 결론을 지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은 그 한중 회담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미 회담도 중요한데 우선 이제 북핵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천인데 이 부분에 관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3국 아세안에서 공동 선언을 하고 분명한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간의 만남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멀어졌는데 이런 다자 회담 무대에서라도 만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만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국할 때까지는 뭐 조율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뭐 시간은 있는 거니까 뭐 그쵸. 다자회담 예. 정상 무대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만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만난다면 사실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새 정부가 출범했고 중국도 20차 당대회 그다음에 제로 코로나 때문에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좀 지금 이 상황을 평가를 하고 북핵 문제도 좀 얘기하고 북핵 문제를 얘기한다라는 건 결국 이제 중국의 역할을 우리가 좀 기대를 더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영향이 바이든 말대로 얼마나 끼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라는 표현을 전제했지만 어쨌든 북한의 최대 조력자로서 그런 게 좀 필요하고 한중 간에는 또 FTA 문제도 있습니다. FTA 2단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판단할 때 제일 안 좋은 거는 이 국민 감정의 악화예요.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미래에도 뭐 그렇죠. 산업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한중 간에도 공동 선언을 하거나 할 만큼 합의 사항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상회담이 안 이루어진 거는 합의를 할 일이 별 내용이 없는 거예요.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사드의 그림자에서 우리가 허덕이고 있고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다자무대지만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가 돼야 될 거고 해서 그런 얘기들을 면대면으로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방법이 없는 부분들은 가야 됩니다. 다만 기준점을 새로 정하자. 그게 바로 시장의 일단의 흐름에 어떤 기초를 제공한다라는 차원에서 만나는 것이 훨씬 좋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얘기를 하는 게 시장에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대통령실도 원하는 바겠죠. 네, 그런데 네. 쉽게 안 중국도 되니까. 원할 겁니다. 네. 아 중국도. 우리가 너무 대미 경사 그냥 놔두면 예.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니까요. 네. 이미 강화됐고 네, 여기에 그렇죠. 긴장한 중국이 오늘 좀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서 네. 윤석열 대통령 한국 오기 전에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